햇살이 부서지는 오후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본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올해도 어김없이 봄은 왔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분다. 며느리 지혜 그녀와의 관계는 마치 꽁꽁 언 강물 같다. 표면은 잔잔해 보이지만 그 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결혼 전 지혜를 처음 만났을 때를 잊을 수 없다. 단아한 외모, 조용하지만 야무진 태도. 현우가 데려온 그녀는 내 마음에 쏙 들었다. 착하고 똑 부러지고 무엇보다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듯 보였다. 그래서 결혼을 흔쾌히 허락했다. 물론 그때는 이렇게 험난한 시어머니 말며느리 관계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시간이 흘러 결혼 5년 차 슬아에 아이 하나 없는 며느리를 바라보는 내 마음은 복잡했다.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다. 현우의 외아들인 나는 대를 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물론 시대가 변했으니 강요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애가 탔다. 솔직히 말해서 유산 문제도 나를 괴롭게 했다. 내 재산은 작지 않다. 남편이 남긴 것과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것들 죽기 전에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 많았다. 현우에게 물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며느리가 문제였다. 며느리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처음에는 임신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병원도 다니고 노력도 많이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유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혜는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망설이는 듯 했다. 일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굳이 아이를 낳아 얽매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하는 듯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를 불러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지혜야, 요즘도 병원은 다니니? 네, 어머님 꾸준히 다니고 있어요? 힘들 텐데.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봐. 현우도 너만큼이나 아이를 기다리고 있잖니. 지혜는 짧게 한숨을 쉬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 안 되네요. 괜찮다. 너무 자책하지 마라.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내가 가진 재산은 현우에게 물려줄 생각이다. 하지만 너희가 손주를 낳으면 그 몫을 조금 더 챙겨주고 싶구나. 그게 내 진심이다. 그때 지혜의 표정은 묘했다.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차분하게 대답했다. 어머님, 그건 좀 부담스러운데요? 부담이라니?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한다. 손주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니?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부부가 결정할 문제죠? 그건 아니지. 내 재산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다. 손주를 낳아주면 그만큼 더 챙겨주겠다는 건데. 뭐가 문제니? 그녀의 차분한 태도에 나는 적잖이 실망했다. 손주를 바라는 내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 갇혔다. 며칠 뒤 현우가 나를 찾아왔다. 엄마 지혜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 왜? 지혜가 많이 속상해해요. 저희는 아직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거든요. 그럼 손주를 낳을 생각이 없다는 거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로 더 즐기면서 살고 싶어요. 즐기면서 산다고? 너희는 결혼한 지 5년이나 됐어. 아이를 낳아서 부모로서의 기쁨을 누려야지. 엄마, 저희도 부모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그건 저희가 결정할 문제예요. 엄마가 유산을 조건으로 거는 건 좀 심한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내가 잘못한 건가? 내 욕심이 과했던 걸까? 하지만 손주를 향한 내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나 우리는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었다. 지혜는 자신의 삶을 존중받고 싶어 했고 현우는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손주를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대를 잇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졌다. 솔직히 유산 문제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감을 건드렸다. 혹시라도 내가 죽고 나면 며느리가 내 재산을 함부로 쓸까봐 걱정했다. 물론 그런 일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손주가 있다면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재산을 잘 관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내가 유산을 조건으로 내건 이유였다. 요즘은 며느리와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현우는 중간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다. 우리 셋의 관계는 점점 더 꼬여만 간다. 유산 문제 때문에 소중한 가족의 행복이 깨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며느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내 욕심만 앞세웠다는 생각에 후회가 밀려온다. 그녀의 삶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그녀의 행복을 빌어줘야 했다.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돈이 아니라 가족의 화목이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늦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지혜와 진솔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녀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녀의 행복을 빌어줘야 한다. 유산의 조건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 손주가 있든 없든 내 재산은 현우에게 물려줄 것이다. 그것이 나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며느리 지혜 그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다. 이제는 며느리의 마음을 열고 그녀와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다. 이번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으신 거죠? 아이를 낳으면 그 유산 저한테 주시겠다고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땐 귀를 의심했다. 내가 결혼한 지 6년째 되는 해였다. 남편과 나는 아이를 갖지 않기로 서로 약속했었다. 서로 커리어도 있고 자유롭게 살기로 했던 우리 부부였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모든 걸 무시하셨다. 며느리, 나는 더는 못 기다린다. 내가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손주를 낳지 않으면 내 유산은 다른 데로 간다. 그 말씀을 하신 자리엔 남편도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봤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그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처음엔 단순한 협박이라고 생각했다. 어르신들의 뻔한 말. 그런데 다음날 아침 공증된 서류 한 장이 내 손에 들려 있었다. 유산 지정 문서. 그 안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다. 손주 출산 시 전 재산 80%를 며느리 김지혜에게 증여함.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 이런 것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는 아이 낳을 계획 없다고 계속. 그러니까 그 계획을 바꾸라는 거지. 내 재산이 너희한테 갈 이유가 있어? 내 손주도 없는데? 내 피가 안 이어진다는 그게 말이 되니? 나는 화가 났지만 내색할 수 없었다. 어쩐지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시어머니는 대놓고 나를 외부인 취급했고 남편은 점점 말을 줄였다. 저녁 식탁은 무겁고 말소리는 메아리처럼 어색하게 울렸다. 당신 진심으로 아이를 원해? 난 그냥 어머니가 너무 강하게 나오셔서. 그게 대답이야? 아니, 난 당신 뜻 따를게. 우리 원래대로 살자. 돈이 뭐가 중요해. 하지만 말과 행동은 달랐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불러낼 때마다 따라갔다. 돌아오면 한숨을 쉬었고 핸드폰을 끈 채 방에 누워있곤 했다. 그리고 며칠 후 병원 예약해뒀어. 뭐라고? 불임 검사 우리 몸에 문제 없으면 그냥 한번 시도해보는 게. 지금 그 말 당신 입에서 나왔다는 걸 알고 있어? 나도 사람인데 솔직히 그 유산 크잖아. 우리 둘 인생이 바뀔 정도로.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었다. 남편을 믿었고 시어머니와도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그 돈이, 그 종이 한 장이 사람을 바꾸는 걸 보았다. 시어머니는 날 다시 불렀다. 며느리, 내가 널 싫어했던 적은 없어. 하지만 내 아들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할 건 해야지. 내 손주를 낳는 건 내 책임이야. 제가 왜요? 전 사람이지 기계가 아니에요? 저한테 그런 조건을 거는 게 말이 되세요? 나는 내 인생을 너희한테 줄 생각이 없다. 조건 없이는 세상에 공짜가 어딨니? 내 집도 땅도 전부 다 내가 일구고 지킨 거다. 그런데 대가 없이 넘기라고. 그럼 남편한테 주세요. 아들한테만 주시고 저에겐 안 주셔도 돼요? 내가 낳지도 않은 애한테 왜 주냐고. 며느리, 넌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구나. 이건 사랑이 아니라 의무야. 내 유산은 내 혈육에게 가야 해. 넌 도구야. 거부하면 내 인생에서도 빠져.
나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다. 각자의 방에서 자고 식사도 따로 했다. 그러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 심장질환, 응급수술, 그리고 입원. 병실에 가족들이 모였다. 남편, 시누이, 모든 유산 이야기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엔 법적인 분배 이야기까지 등장했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나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네가 결정을 해라. 지금이라도 아이를 갖겠다고 하면 내 남은 유언장을 수정할 거다. 지금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이니까 하는 거야. 후회 없이 떠나려면. 내가 손주를 낳는다면 내 눈을 감을 때도 편안할 수 있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남편이 다시 말했다. 그냥 한 번만 생각해보자. 우리 둘 미래를 위해서라도. 결국 나는 짐을 쌌다. 이 집에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한 사람의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했다. 아내가 아닌 생산 도구, 며느리가 아닌 후계의 수단. 내가 나로서 살아가기 위해 유산이 아닌 존엄을 선택했다. 시어머니의 유언장은 결국 바뀌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가시며 마지막까지 나를 부르지 않으셨다. 남편은 끝내 전화 한 통만 남겼다. 그래도 미안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사람이 사람에게 걸 수 있는 조건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내 인생의 조건은 나다. 그리고 그건 어떤 돈도 넘을 수 없는 가치다. 이번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